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새벽간에 급락을 하며 43,000달러가 다시금 무너졌습니다. 현재 42,5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현재 지지부진한 시장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락하는 것 아니냐라는 컨센서스가 커뮤니티에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현물 ETF가 악재인 것 마냥 ETF 승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에 혹시나 현물 ETF가 우리가 몰랐던 다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물 ETF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외의 코인들 가격을 전반적으로 보게 될 때 좀 지지부진합니다. 보합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1.1%,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8%, 비트코인 반감기는 71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2월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설날이 다가오면 설레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부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안부 인사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선물용으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너무 좋은 것 아닌가, 너무 좋은 것 받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상품 가져왔습니다. 보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사냥산삼입니다. 이 링크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는데요. 이 판매가 189,000원 산삼을 구독자분들께 무려 63% 할인된 69,000원에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80만 뿌리 이상 판매할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은 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벤트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꽤나 괜찮은 선물 효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장도 한집 박스로 포장되어 배송이 됩니다. 포장부터가 이제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달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유입세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로 지금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는데 이 비트맥스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2일 현재 블랙록 IBIT는 30억 5,690만 달러, 한화 4.1조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1일 출범 후에 영업일 기준 16일 만인 것이죠. 이 피델리티와 FBTC는 24억 8,060만 달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6억 8,370만 달러, 비트와이즈가 6억 6,360만 달러로 뒤를 이으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는 1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59억 6,790만 달러 자금이 이탈을 했는데 이 GBTC의 자금 이탈을 감안하고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지금까지 모두 14억 5,91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이 각 ETF 자산 규모는 GBTC가 203억 달러로 1위입니다. 블랙록은 31억 달러, 피델리티가 26억 달러 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돈나무 누나라고 알려진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이제 비트코인 ETF 등 관련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크 자신이 운용 중인 아크 21쉐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암호화폐 및 이제 기술 관련 주식을 매수한 것인데 이제 지난주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즉 ARKW는 ARKB 127만 주를 5,100만 달러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제 3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주에도 ARKB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했으며 1월 29일에는 ARKB 5만 8,468주를 250만 달러에 매입을 하였는데요. 또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도 구매를 하였는데 6억 달러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죠. 이 아크는 현재 ARKB 주식 248만 644주를 1억 681만 6,530달러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시어스의 비트코인 전략 ETF 즉 비토를 28만 5,167주로 줄였다고 하는데
아크인베스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일까지 ARKB는 1만 5,89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 시장 가치는 6억 8,418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로 바꿨을 때 대략 7, 8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크인베스트는 2023년에 비트코인 배분 비율을 6.2%에서 무려 3배 증가한 19.4%로 늘리면서 이 비트코인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 이처럼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매크로 상황들과 분위기가 이어가는 상황 속 항상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저스틴 베넷이 한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베넷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11만 800명의 팔로워들에게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근거로 비트코인의 시장 바닥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또 다른 하락을 시사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USDT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강세인 USDT.D 차트는 이제 전통적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약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는 트레이더가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해 암호화폐를 처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베넷은 USDT.D 차트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에서 30% 이상 하락한 3만 달러를 재차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게 되는데요. 그는 또한 S&P 500 지수도 이렇게 주시하게 됩니다. 베넷은 2021년 4월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때와 시장 구조가 유사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심리 수치인 5천에 근접한 SPX가 사이클 상단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급락 가능성에 대한 소식과는 또 다르게 올해 7만 7천 달러 내년에는 12만 2천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올해 7만 7,400달러 내년까지 12만 2천 달러에 돌파할 전망이다.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ETF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12만 2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 크립토 글로브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파인더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문가 패널의 평균 예측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올해 7만 7,423달러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025년 말에는 12만 2,866달러 2030년에는 36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 패널 중 한 명인 코모도의 CTO 카단 스타델만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2024년 8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주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증가, 현물 ETF 출시, 채굴자가 블록당 6.25BTC에서 3.125BTC로 감소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 등 여러 요인에 이제 기인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수석 조교수 존 호킨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기성 거품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마크 유스코의 경우는 2024년 말까지 최소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수일 내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오늘 기준으로 수일 내가 아니다. 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하는데 길게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일 내에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지갑 주소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 또한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형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소형 거래는 줄었다라고 센티멘트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대규모 비트코인 지갑 주소 사이에서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센티멘트의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 대량의 이제 주소, 지갑 주소의 보유량 조정이 목격됐다라고 하는데 이 보유 지갑 사이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100에서 1000BTC를 포함하는 지갑의 수가 2월 1일 현재 이제 13,735개로 6일 동안 1.1% 감소를 했고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같은 상황 속에 참 다양한 분석들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2024년이 크립토 마켓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리플사 관련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드문드문 나오는 하나하나의 소식이 좀 굵직한데요. 이 리플사의 경우는 미국 대부분의 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와 관련된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리플이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법적 공방,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 크리스 락센의 이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송금 라이선스를 활용한 제품 업그레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리플의 이러한 움직임, 이제 3년간의 미국 시장의 침묵을 깨면서 SEC와의 지속적인 법적 다툼과 최근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시장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플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미국 내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리플은 미국 내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리플이 송금 라이선스를 통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XRP의 활용도와 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미국 내에서의 활동 재개와 제품 업그레이드 발표는 리플과 XRP에 대한 투자자와 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는 길게 봤을 때 XRP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법적 공방과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XRP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더 강력한 시장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게도 XRP 홀더들에게 힘이 될 텐데요.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IPO와 관련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리플사의 경우는 SEC의 한결같은 반 XRP 반 리플사의 행보로 인해 상장을 보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미국 박 시장을 이제 탐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얼마 전 열린 다보스 포럼을 통해 명확한 규칙이 있는 다른 관할권을 알아보고 있다라며 현재 SEC의 행보에 대해서 꼬집게 되었는데요. 예, 리플 IPO 관련 XRP 잠재력에 관한 내용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리플 포텐셜 IPO, 리플 IPO의 잠재력, XRP 뒤에 있는 거대한 가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 즉 IPO 중 하나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고, 이는 그들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XRP 지분에 힘입은 것이다. 이 리플의 잠재적인 IPO와 그 가치를 평가하는 형성하는 역학에 대한 흥미로운 내러티브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최전선에는 XRP 커뮤니티 내에서 유명한 목소리의 인물, 즉 레터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터의 비디오에서는 리플이 오늘날 시장에서 23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450억 개 이상의 XRP 포트폴리오를 자랑한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 아람코와 알리바바와 같은 IPO 거인들과 비교하여 렉터는 비교할 수 없는 XRP 보유량에 힘입어 리플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라는 디지털 자산에 의해 추진되는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의 독특한 성격을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는데, 또한 이 렉터는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에서 종종 간과되는 리플의 에스크로된 XRP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리플의 가치를 재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렉터의 견해를 반영하여 이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인 린다 존스의 경우는 XRP가 이전 고점을 회복할 경우 리플의 IPO 가치를 5천억 달러로 보는 놀라운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부터 IPO 관련해서 참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왔었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리플이 이제 큰 돈을 벌려면 IPO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IPO가 진행이 된다면 XRP의 가격이 무려 순식간에 $10, 하나 12,000원, 13,0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2020년 12월부터
최근부터 시작된 SEC와의 소송으로 지지부진한 XRP의 가격이 리플에 대한 투자 심리를 많이 죽여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간 리플사가 진행해온 일련의 실제적 행동들, 이 파트너십을 보게 되면은 XRP의 가격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다가오는 2024년, 2025년 불장 XRP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60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세상이 옳고 이 정의로운 길로만 간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늘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하던 일도 시간이 흐르며 바뀌곤 하죠. 2022년 2월 처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러시아가 마침내 침공을 한 것이죠. 많은 국가에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격려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경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돈을 써서 다른 나라 전쟁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와 승리를 하게 된다면 거의 즉각적으로 지원이 끊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옳은 일보다는 합리성을 따라 모든 일은 흘러가게 됩니다. 이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놓고 비트코인에 대해 테러 자금으로 규정을 했음에도 월가의 요구를 SEC는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막을 수 없다면 미국이 품어야 한다는 뜻이 반영된 건데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결국 미국도 이러한 흐름을 잘 읽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 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승인만 되면 세상이 천지 개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격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가격 조정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비트코인 현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생태계의 발전은 계속되어 왔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 레이어 2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제공하고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사실 비트코인은 P2P 송금 이외에 기능이랄 게 없는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일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